여기 있는 브. 프. 오늘 배운 100점. 짠! 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림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 음가를 배우고 또 반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예림이하고 이제 같이 일주일 동안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주일 동안 했던 또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제공을 해주셨는지, 또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주셨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꼭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예림이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점점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저번에 배웠던 그, 느, 드, 르 복습해 볼 거야. 알았지? 자, 오늘 여기다가 그 잘했어. 느 이거 드, 느 써봐. 느 아, 느. 맞았어. 드, 르. 잘 썼어요. 지금 보시면 예림이가 모래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적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봐줘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아이가 손이 아니라 이 펜을 잡고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모래 글자판에다 적어보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펜을 잡고 써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써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손이 아니라 이런 펜을 이용해서 하면서 세 손가락에 이런 힘을 길러주기도 하고, 나중에 정말 쓰기 작업에 조금 필요한 그런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엄마가 불러주는 글자를 쓰기는 쓰되, 아이가 앞에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놓고 그걸 보면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기억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좀 추상화되지 않은 단계이고, 점점 그거를 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어려워하면 글자를 놓고 불러주는 글자를 쓰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모래 말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써보자. 그, 느, 드, 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늘에다가 그, 난 작게 써야지. 작게. 제가 지난주에 가서 알려주고 온 방법대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복습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글자판에도 써보기도 하고, 바닥에도 써보고, 하늘에도 써보고 하면서 이 복습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해주시니까 이제 아이가 정확하게 글자를 듣고 쓰는 것들을 좀 매치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러니까 구체물이 있고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듣고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예림이가 점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 할 때 문이야 똑같다. 문. 문 할 때 이 무 쓰지. 긴게 림 할 때 리에다가 무 쓰지. 오, 맞았어.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문이잖아. 문.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 저거는 문, 이거는 무. 저거는 저거는 문. 문. 무는 양념 먹는 무. 치킨 먹을 때 치킨 무. 이거는 무. 무. 지금 보시면 예림이가 무라는 글자를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인데, 이 친구가 무 한 소리를 듣더니 문? 무? 막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오늘 무라는 소리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들려줘야지. 그래서 무 이렇게만 하게 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지금 막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러는 거를 반영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또 좀 자유롭다는 느낌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이 무 소리와 관련된 걸 얘기해 주실 때는 같이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네. 우리가 문 할 때도 무 소리가 나네. 혹은 무 소리 나는 거는 우리 치킨 먹을 때 먹는 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이걸 지금 자기 입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음가에 대한 개념이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 이 친구가 지금 한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것과 내가 배운 글자를 조금씩 매치하는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은 건, 아이가 무라고 했을 때는 무와 우가 만났더니 무가 됐네. 진짜 우리 무에는 무 소리가 들어가네? 라는 말도 같이 얹어주신다면 이 음가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빠. 무. 옳지. 무. 옳지. 자, 똑바로 앉고 예쁘게 앉아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모래에다가 무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엄마가 쓰는 순서를 한번 봐봐. 이리마. 봐봐. 김예와.
순서 봐봐. 난 쫄들. 무 한번 써볼게. 순서 봐봐. 무. 지금 보시면은 무라는 글자를 처음으로 알려준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글자를 쓸 때 무, 브, 르 혹은 프 이런 것들은 쓰는 순서가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 순서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저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놀랬는데 지금 알려주려고 자 이제 여기 봐봐 라고 했는데 예림이가 색연필에 있는 이렇게 이름표인가 뭔가를 보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사실 그 학원, 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초임 선생님들도 아니면 가정에서 하시는 어머님들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 봐봐, 이거 봐봐.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봐봐, 집중해봐, 쌤 이거 할 거야, 혹은 엄마 지금 시작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손만 이렇게 하고 딱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나를 보는지 아니면 다른 데 집중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보거나 이렇게 손을 딱 보니까 시작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시작을 해주셨어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무리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집중하세요 라고 해도 사실 자기가 지금 그 색연필이 궁금하면 힐끔 봤다가 또 다시 색연필로 집중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다른 거에 조금 빠져 있다면 뭘 하는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를 본다라는 게 느껴지면 할까? 준비됐어? 혹은 엄마 지금 할 테니까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해서 이 집중력을 여기로 확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라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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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다시 써볼래. 다시 써볼까? 무. 무. 순서를 이렇게. 1. 이렇게 볼게. 이렇게 못 써? 엄마랑 같이 동시에 써보자. 1. 1, 2. 2, 2. 응? 2. 2, 옳지. 3. 3, 무. 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 브, 르, 프 같은 경우는 쓰는 방법이 명확한데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비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획수만 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눠서 써야 되고 미음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알려줄 때 아무리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써도 아이가 이걸 따라하기는 절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잡아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씩 끊어서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이가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틀림의 정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엄마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하나씩 끊으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좀 집중하죠. 그리고 처음엔 어려워할 거예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림이가 조금 더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엄마는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펜을 움직일 땐 펜을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손을 이렇게 잡고 펜 끝에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쓰는 순서나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갸우뚱하는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펜이 아니라 손으로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서 적어보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면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기관에서 이 교구를 진행할 때 쓰는 순서를 알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냐면 내리고 아이랑 아이 컨택을 합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을 그리고 또 멈춰서 눈을 보고 다음 마지막을 그리고 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본다라는 거, 아이 컨택을 한다라는 거는 봐봐 이렇게 그렸지? 라는 이런 말. 자 이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보여주고 눈으로 봤어? 라고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몬테소리의 모든 이제 교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보시면 항상 그 멈춤이 있어요. 근데 그 멈춤이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상황에나 멈추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갑자기 확 변할 때 한 번씩 멈춰줍니다. 그래서 미음을 쓰던 아니면 리을을 쓰던 리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역 쓰고 멈추겠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바뀌니까 쭉 긋고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시작할 때 니은 그리고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멈추는 거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하면서 제공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림아 오늘은 다시 한번 배운 거 복습하고 새로운 걸 볼 거야. 알았지? 트, 글씨를 보고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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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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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그러면 무 5번 써볼까? 무, 무. 오마이갓.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간요? 준 여기다가 데려다 치는 갖고 오는데요.
엄마가 말하는 거 써볼 수 있어? 안 보고? 안 보고? 좋았어. 그럼 순서대로 안 할 거야. 앞에 그냥 그렇게. 이렇게? 르. 첫째 날에도 사실 모래글자판에다가 패드 가지고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날과 지금 요 둘째 날, 셋째 날, 요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좀 다를까요? 네, 바닥에 지금 모래 글자판이 전혀 없죠. 아이가 이제는 듣고 생각해서 글씨를 쓰는 단계인 거예요. 몬테소리에서는 어떤 이제 뭐 수가 됐든 언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개념을 알려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구체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물은 이 모래 글자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졌을 때 이런 모양이고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런 구체물을 가지고 이제 학습했다면 어느 정도 글 안에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모양도 알고 쓰는 방법도 알고 생김새, 소리를 다 파악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글자판 없이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써보는 게 바로 추상화 과정입니다. 몬테소리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음가로 배우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평생을 모래글자 판을 들고 다녀야지만 그느들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런 모양이었지, 르는 이렇게 쓰는 거였지 라는 것을 듣고 쓸 수 있는지, 듣고 말할 수 있는지, 혹은 듣고 찾아올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지. 이번엔 드. 드. 잉? 드 어떻게 썼지? 지붕이 있는 그건 뭐야? 그게 드야? 느의 지붕이 있으면 드. 이게 드지. 드. 지금은 예림이가 글자를 배우고 구체물에서 점점 추상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글자를 듣고 쓴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들려줬을 때 그게 뭐지? 드? 어떻게 생긴 거였더라? 그럼 이제 막 옆에서 드 있잖아,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예림이가 드 써봐 이랬더니 지금 비슷한 걸 보여주죠. 드? 어떻게 생긴 거지? 나 자신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런 갸우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처음에는 정확하게 한 번 더 못 알아듣는 건 아닌지 확인 차원에서 라고 끊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모른다면 지금 어머님 해주신 것처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자꾸만 말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혹은 막 바닥에다 이렇게 써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 이거 놓치는 게 기억 안 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를 보여주고 보고 쓰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였지 라는 거를 자기가 느끼면 나중에 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맞다, 우리 그때 이렇게 생긴 게 드였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써봤었지 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바로 캐치하고 다음번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앞에다 놓아주고 한번 다시 써볼까? 그리고 반드시 써본 다음에 한 번 더 드라는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맞다, 이게 드였지 라는 개념이 확 자리 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쓴 게 뭐라고? 드. 그럼 이번에는 어제 배운 마지막으로 무. 어떻게 된 거야? 창문 같은 무. 이거만요? 아니,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럼 엄마 보여줄게. 보고 써볼까? 무. 아까 내가 뜬 거네? 이게 무. 네. 그럼 아까 예림이가 헷갈려했던 드 다시 써볼까? 드. 지붕이 있는 드. 맞았어. 그래서 저희가 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 못했더니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라는 소리를 듣고 써보게 했어요. 자, 요게 바로 확인 단계입니다. 아까 했던 거 헷갈리는 거를 한 번 더 개념을 줬다면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개념 정리를 시켜줬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줬으니까 써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써볼래? 이러면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보고 썼으니까 바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를 충분히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드라는 개념이 다시 개념 정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가 헷갈려 했던 부분, 아니면 조금 아리송했던 부분, 아니면 뭔가 보고 써야만 했던 그 도움을 받아야 됐던 글자들은 나중에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써보게 해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뭐 바닥에 써본다던가 하늘에 써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습 단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하는 거 써주세요. 엄마가 말하는 글자 써줘. 르, 응. 르, 꼬불꼬불 르. 100점. 그냥 이번에는 등받이 있는 의자 느. 100점. 드? 응, 드, 그거 뭐 드. 느에 지붕 있어. 오, 맞았어. 예림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머님하고 예림이하고 열심히 이제 연습한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그, 느, 혹은 드 하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좀 개념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정말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음가의 소리를 굉장히 짧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드 혹은 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들려주시니까 아이가 훨씬 더 듣고 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음가에 대한 개념이 좀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정에서 하실 때도 사실 이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줘야 아이가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딱 끊어서 들려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림이가 헷갈려하는 뿔이 달린 deer 말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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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이가 좋아하는 deer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띄어야 되고 없는데? deer도 뿔이 있잖아. 아니 띄어야 되고 없고 두 개. 아.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건 뭐라고? 부. 부. 아마 이제 한 2주 정도 이 몬테소리식으로 한글 교육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머님도 이거에 대한 규칙이나 어떤 방법을 조금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섞어서 해야 될 땐 섞어서 하시고 또 고립해야 될 땐 고립해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브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로 배웠고 특히나 무랑 브 같은 경우는 생긴 게 살짝 비슷합니다. 왜냐면 무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2개만 더 올라있으면 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2개만 딱 놓고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의 이런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많이 들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헷갈리는 개념 혹은 새로운 것들을 어떤 거를 배웠을 때는 하나 혹은 그날 배운 2개만 딱 고립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 찾아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 드. 드? 드. 하나만 딱 잡아서 드. 글씨 보고 엄마 얼굴 보지 말고 드. 그럼 뭐라고? 그 드야? 아니 무. 무야? 드 찾아라고. 드? 드. 맞았어. 그럼 이번에는 느. 맞았어. 자, 그럼 이번에는 르. 르? 맞았어. 이번에는 브. 맞았어. 브. 그럼 이번에는 그. 오. 그 마지막에 남은 이건 뭐야? 부. 응? 무. 무. 100점. 이제 내가 이제 예림이가 그느, 드르, 무, 브까지 한 이제 6개 정도의 글자를 듣고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어머님도 이 단계들을 좀 반복하면서 짧게 또 정확하게 발음을 들려주시고 아이가 이걸 듣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실수를 또 굉장히 많이 하냐면 어느 정도 한 이제 2, 3일 정도 하면 됐어. 너무 잘 찾아와, 잘 찾아와 그러고 나면 반복을 사실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2, 3일 바짝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봤을 때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반복을 해주실 때는 정말 짧게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5분, 10분씩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뭐 책을 뭐 이렇게 저녁에 읽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라도 그 글자 중에 뭐 이렇게 대화문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기억이 있으면은 우리 이거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책 제목 좀 짧은 거에서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거 우리 그 소리 났던 거다 혹은 무 소리 났던 거네 혹은 이거 무슨 소리 났던 건지 알아? 아니면 여기 글자 중에 느 소리 나는 거 찾아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가 글자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건 결국은
정말 많이 듣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흡수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듣고 많이 자기가 말을 해보고 사용해봐야 이런 개념이 좀 익숙해지는 거고, 저희가 지금은 그냥 음가의 개념만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의 최종 목적은 글자 읽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모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음을 배울 때 이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복습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티읕, 소리 있는 브. 브. 오늘 배운 100점. 짠!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몬테소리식으로 한글 교육하는 바로 2주차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 일주일 영상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음가에 대한 개념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첫 주에는 그네들을 알려줬는데도 계속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직접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땐 말도 할 수 있고 쓰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과정으로, 똑같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비슷한 과정으로 음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글을 접근해 주실 때는 아이가 구체물에서 점점점 개념을 정말 추상화하고 있는지, 이런 신호들이 눈에 보이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신다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한글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구나, 혹은 한글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를 조금 더 보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양의 한글 교육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